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주말이 밝았습니다. 이렇게 또 소중한 주말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영상 찾아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그럼에도 초심 잡으면서 좋은 컨텐츠로 만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성장해 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정말 무섭게 빠지더라고요. 그쵸? 이 정도만 많이 빠졌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밑으로 내려가다 보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패닉셀을 하고 시장을 이미 떠나갔습니다.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 2022년 6월 이후에 최저치를 보여주고 있네요. 정말 세력들이 정말 징하다,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과 기관의 움직임은 현저하게 달랐습니다. 여기 지금 이 보라색으로 보이는 게 리테일, 소매 투자자들 시장 떠나고 나간 거 보이실까요? 그에 반해서 이 라저 인베스터, 기관들은 빨간색 쭉쭉쭉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그들끼리의 손바꿈이 나오면서 큰 조정에 개인들은 나가지만 기관들은 뒤에서 줍줍하고 있다라는 거. 이 센티멘트의 자료를 보더라도 명확히 알 수가 있거든요. 그 기관들의 비트코인 저점 매수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 이 암호화폐 시장은 일반적으로 대중의 기대와는 반대로 움직인다라는 거. 사실 지금 10명 중에 9명 정도는 이미 시즌 종료야. 이거 분명히 더 내려갈 수밖에 없어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 중에 1명, 2명 정도는 꾸준히 그냥 가치를 바라보면서 중장기적 안목으로 투자를 이어가시고 있으시겠죠? 저 또한 후자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많은 다수의 개인들은 욕을 하면서 시장을 떠나가겠지만 몇몇 소수의 개인 투자자들, 스마트머니 투자자들은 기관과 함께 그들의 움직임을 벤치마킹하면서 오히려 수량에 모으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 근데 또 가격이 너무나 많이 빠지니까 극단적 공포에 맞게 사실 가치를 바라본다 한들 물려있는 게 막 더 물리게 되고 하다 보니 기분이 뭔가 좀 꿀꿀하고요. 그쵸? 이게 가는 방향이 맞나 싶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온체인 지표를 바라보면서 기관의 움직임과 내가 지금 투자하는 코인에 대한 미래 가치, 비전, 펀더멘탈을 공부하게 되면 오히려 긍정적으로 승화되면서 매집 기회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암호화폐 공부하면서 묵묵히 우리의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어제 나온 기사인데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시가총액 2210억 달러가 돌파가 됐고요. USDT에 대한 점유율은 하락을 하고 USDC라든지 USDE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은 점유율이 점점 올라가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시가총액은 계속 급증하고 있을까요? 암호화폐 시장 순환매 사이클이 있는데 아직 비트코인조차 힘을 못 쓰고 있죠. 그 전에 이 피앗 머니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 법정 화폐 쪽으로 돈이 쏠리게 된다라고 하면 더 큰 파급력을 지닌 순환매 사이클이 올 수가 있다라는 거. 참고로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들은 익명의 지갑으로 또한 거래소에 있는 물량들을 계속 빼내고 있죠. 그들이 매집하고 있는 움직임들이 여러 갈래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 잠깐만 다시 봤을 때 우리가 USDT, 테더에서 찍어내는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죠. USDC, 서클에서 찍어내는 코인인데 USDE는 또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그쵸? 이 에테나에서 찍어내는 하나의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이자율을 엄청나게 주더라고요. 바이비트에서는 20%를 제공하고 있다. 이게 지금 작년 7월 기사거든요. 그 전에는 거의 70%에 육박하는 이 이자율을 주고 있었어요. 에테나에서 찍어낸 USDE, 테더를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식의 기사와도 나오긴 했는데 이자율이 정말 엄청납니다. 그쵸? 테라 루나 역시 약 20%가 넘는 이자를 주면서 많은 개인들을 현혹시켰던 이력이 있는데요. 저는 이런 스테이블 코인은 오히려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이 에테나랩스에서는 USDE뿐만 아니라 USTB라고 하는 블랙록의 토크나 펀드, 비들 펀드 기반으로 한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도 출시한 바가 있었거든요. 벌써 달러와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이 10가지가 넘습니다. USTB, USDE 이름만 들어도 너무 헷갈린데요. 두 개의 공통 본문은 이 에테나랩스에서 찍어내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담보 형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USDE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스테이킹된 이더리움 또는 비트코인을 담보로 하고요. 이 USTB 같은 경우는 블랙록의 이더리움 기반 비들 펀드 잘 알고 계시죠? 서클과 BNI 멜론과 함께하는 그 토크나 펀드를 기반으로 해서 찍어내고 있는 미국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다. 그 기득권 기관들은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이제는 비들 펀드 가지고도 찍어내고요. 미 국채를 또 담보로 많이 하고 있죠. 지속적으로 달러에 대한 패권, 단물 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코어를 잡아야 되겠죠. 2001년부터 브릭스라는 하나의 집단이 나옴으로써 탈달러화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지금 아직까지는 일시적으로 달러 인덱스 한 106 정도 보여주죠. 강달러의 모습이 보이며 도널드 트럼프가 이를 활용해 관세 정책, 관세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달러에 대한 헤게모니는 내려갈 것이고요. 약달러 국면으로 올라오면서 자산이 증식되는 시기는 머지않아 펼쳐질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에테나에서 찍어내는 USDE라든지 USTB를 알아봤는데요. 한 가지만 좀 더 가볼까요? 글로벌 달러 네트워크라고 해서 이번에는 USDG입니다.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쵸? 이번에 또 솔라나 블록체인에 출시가 됐다. 지금 이 USDG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과 솔라나 이 두 가지의 메인넷 위에 올라와져 있거든요. 그 뒷배를 봤을 때 누가 있냐 봤더니 로빈후드를 필두로 한 7개의 기업이 찍어내고 있다라는 거. 여기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 시장 세판 짠다라고 하면서 로빈후드라든지 크라켄 등등 총 7개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결성이 되면서 USDG를 찍고 있고 이더리움과 솔라나 위에 올리고 있다라는 거. 이 USDG를 출범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기관들이 붙어 있는지를 참고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죠. 로빈후드 그리고 팍소스도 보이고요. 앵커리지 디지털, 블리시, 홍콩의 가상자산 거래소죠. 갤럭시 디지털은 테더의 뿌리와도 연결돼 있는 마이클 노보그라치가 이끌고 있고요. 크라켄, 미국의 대형 거래소, 마지막 누베이, 캐나다 금융 솔루션 기업, 이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USDG를 찍고 있습니다. 또한 이 USDG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의 통화청의 규제를 준수하고 있고요. 세계 최대 디지털 뱅크죠. DBS와 이미 커스터디 파트너십을 맺은 바 있다. 기득권 세력들이 힘을 합쳐서 USDG를 찍어내며 달러에 대한 단물 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움직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글로벌 달러 네트워크를 출범한 USDG의 7개 기업 중에 이 3번 앵커리지 디지털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갈 필요가 있는데요. 이 앵커리지 디지털, 하나의 디지털 자산 플랫폼, 그 초기 투자자를 봤을 때 앤드리슨 호로이츠, 블록체인 캐피탈, 유대계 자본이 그대로 들어와 있네요. 이 A16G라고 불리는 앤드리슨 호로이츠 같은 경우는 리플의 초기 투자자이기도 하죠. 또한 2019년서부터 비자카드 역시 앵커리지 디지털에 4천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면서 다시 한번 기득권 세력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 KKR까지 나오고 있네요. 이는 시크릿타이즈의 쩐주로 있는 대형 기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도 역시나 이 앵커리지 디지털에 3억 5천만 달러 자금을 조달한 이력이 있다라는 거. 이 KKR뿐만 아니라 골드만삭스라든지 아까 언급드렸던 앤드리슨 호로이치 그리고 페이팔 벤처스 여기는 피터 틸이 이끌고 있는 파운더스 펀드와 연결이 되면서 펜타라 캐피탈을 통해서 리플의 초기부터 투자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금줄이 하나씩 연결되는 듯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앵커리지 디지털에 대해서 이렇게 자금줄을 연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리고 있을까요? 결국에는 리플사가 운영하고 있는 메타코, 리플 커스터디로 리브랜딩이 됐지요. 통합될 수밖에 없는 키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BCB 그룹이 나오는데요. 이 올스타 리더십 팀을 봤을 때 그들의 쩐주를 봤을 때 바클레이스, 코인베이스, 크레딧 스위스, 도이체방크, 이 FIS는 피델리티의 자금이 들어가 있죠. 또한 골드만삭스, JP모건, 로이스 뱅킹 그룹 등등 똑같이 그들의 자금이 그대로 묻어 있습니다. 이 BCB그룹은 메타코와 함께 거버넌스를 통합하면서 암호화폐를 수탁할 수 있게끔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 이번에는 시티그룹이 나오면서 토크나 붐 속에 메타코와 협상하고 있다. 이미 시티와 메타코는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죠. 그리고 월가가 만든 EDXM 마켓 역시 보관회사 팍소스보다는 앵커리지 디지털을 선호하고 있다. 결국에는 앵커리지 디지털이 리플 커스터디를 받아들이면서
거버넌스가 하나로 통합될 수밖에 없는 가능성 충분히 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슬슬 앵커리지 디지털이 뉴욕주에서 비트 라이선스를 획득하면서 기관 암호화폐 거래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들 역시 리플이 승인받은 NYDFS죠. 뉴욕 금융서비스청의 승인을 받았다라는 거. 이제 앵커리지 디지털은 2025년 상반기를 통해서 기관들이 암호화폐를 보관할 수 있는 플랫폼 준비를 완료할 예정이거든요. 이제 곧 기관들의 암호화폐 거래가 자유로워지는 시대가 준비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작년 연말부터 이 앵커리지 디지털은 미국은행 최초 유동성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한 바가 있는데요. 이제 곧 이더리움 현물 ETF에도 스테이킹이 편입이 되고 옵션 거래 또한 승인이 되면서 기관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충분히 뚫릴 수가 있다라는 하나의 사전적 움직임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왜 에테나 같은 이런 그룹은 USTP, USDE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계속 만들고 앵커리지 디지털을 필두로 한 7개 기업들은 왜 글로벌 달러 네트워크를 만들면서 USDG를 발행하고 있을까요? 지속적으로 그들은 미국 달러에 대한 강세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 미국 달러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을 계속 활성화시키고 있는 것이겠죠. 하지만 결국에는 탈달러와 화폐의 분권화를 통해 스테이블 코인 넥스트 스텝 CBDC와 암호화폐가 자유롭게 이동되는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2018년에 나왔던 홍익희 교수의 책인데요. 화폐혁명의 책에 이 문구가 다시 한번 좀 떠올랐던 것 같네요. 이 책에는 한 유대 금융인의 말이 나오거든요. 바로 게리 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는 전 골드만삭스의 대표이자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출신이거든요. 과연 그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국가부채를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정말 4차 산업혁명에서 암호화폐가 쓰이는 게 아니라 그냥 스테이블 코인만 쓰이고 끝나게 될까요? 그렇다고 하기엔 스테이블 코인을 블록체인 망 위에 깔아가지고 유틸리티를 가져가는 코인들은 끝까지 살아남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정말 그가 말한 세계 준비 통화는 무엇이 될까요? 가격이 현저히 지지부진하다 보니 이런 큰 그림, 앞으로 기득권 세력들이 어떤 시대를 만들려고 하는지 본질이 흐려질 수가 있는데요. 이 게리 콘의 말을 다시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언젠가 전 세계에서 통용될 수 있는 단일 암호화폐가 등장하겠죠. 지금은 우선 스테이블 코인이 먼저 세상에 본격적으로 활성화가 되면서 일시적으로 달러에 대한 패권 지속적으로 이어가겠지만 결국에는 브릭스의 확장, 탈달러화가 가속화가 되면서 단일 체제가 아닌 다극 체제 쪽으로 달러가 아닌 또 다른 화폐가 등장하게 될 것인데요. 그 게리 콘은 결국 전 세계에서 통용될 수 있는 암호화폐가 등장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말을 하며 이는 비트코인이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을 믿는다면서 채굴 비용이나 전기세와 무관한 탄소 중립적인 글로벌 암호화폐를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많은 자원, 에너지를 쓰기 때문이겠죠.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먹습니다. 좀 더 비용 효율적이고 대중적인 암호화폐가 급부상할 것이다. 어떤 암호화폐가 될지 저는 이를 우리가 지금 집중적으로 공부하며 투자하고 있는 XRP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번에 골드만삭스 전 임원이었던 라울 팔이 이런 말을 했죠. XRP 리플에 투자하는 것은 일생일대의 기회이다. 제가 이 말을 했을 때 악플도 꽤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라울 팔이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나는 리플보다는 솔라나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 내 암호화폐 자산의 90%는 솔라나다. 작년 7월서부터 이런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리고 몇 개월 뒤에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 이후 XRP의 가치 반영 어느 정도 눌러왔던 스프링을 조금 떼내는 듯한 모습이 연출이 됐었죠. 라울팔이 다시 한번 말합니다. 자신이 틀렸다라고 말을 하면서 XRP의 400% 성장에 박수를 보낸 적이 있죠. 제가 라울팔의 언급을 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까요? 솔라나를 사지 말라는 걸까요? 그렇다고 XRP를 사라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비전을 바라보시는 정말 가치를 바라보시는 코인에 투자를 하시면 되겠죠. 본인만의 주관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코인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시나요? 가치를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고 펀더멘탈 공부하자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세 글자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들으시면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실 것 같은데요. 이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을, 리플을, 솔라나를
선택을 한다 해도 고점에 사서 물리게 되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정말 저평가돼 있는 코인.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이 시즌 종료야. 지금 암호화폐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너도 물렸지. 너 더 떨어진다라니까 할 때 용기를 내서 가치를 바라볼 수 있는 그 타이밍이 정말 성공 투자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저는 XRP가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자 더 길게 봤을 때는 세계 준비통화, 게리 콘이 말했던 전 세계를 아우르는 통용되는 암호화폐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초반에 언급드린 것처럼 지금 10명 중 9명은 시장을 빠져나가면서 패닉셀을 하고 암호화폐 시장 욕하면서 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그 말에 휩쓸려서 다시 한번 손절하고 더 이상 코인 시장 안 들어오실 건가요? 정말 일반적인 개인들은 가격이 다시 오르면 시장에 진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랬고요. 인간의 탐욕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시기를 기회로 잡고 진정성 있게 공부를 하셔서 하루 이틀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 두 달, 3개월만 시간을 들이더라도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장남이죠. 이 트럼프 주니어가 암호화폐는 미국 경제의 미래라고 하네요. 정말 어떤 암호화폐를 활용해서 미국이라는 국가가 다시 한번 화폐에 대한 헤게머니, 패권을 가져가게 될지, 그게 정말 비트코인이 될까요? 이더리움이 될까요? XRP가 될까요? 그들이 충분히 쥐락펴락할 수 있는 암호화폐이자 정말 비트코인이 나온 본질을 할 수 있는 암호화폐여야 되겠죠. 앞으로 코인 시장의 캐파시티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게 될 것입니다. 가격은 계속 눌려져 있지만 솔라나의 ETF가 DTCC에 공식적으로 등록이 됐네요. 얼마 전에 이 DTCC, 미국의 중앙예탁결제원의 이 카나리 펀드에서 출시한 라이트코인의 ETF의 티커명 또한 올라갔던 이력이 있죠. 이제 슬슬 그들이 알트 시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리플과 SEC의 소송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반대로 조금 더 싸게 매집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SEC가 로빈후드에 대한 증권성 심의 조사를 중단시켰고요. 유니스왑이라든지 제미나이, 컨센시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코인베이스의 소송 완전히 끝났고요. 바이낸스의 소송 2달간 중단이 되었으며 컨벌랜드의 기각 요청 또한 승인되는 움직임, 점점 SEC의 기조가 변하고 있습니다. 가격만 쳐다보게 되면 더 이상 투자를 이어나가기엔 어렵겠죠. 뒤에서는 어떤 꿍꿍이로서 그들이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지. 과거에는 비트코인으로 부동산을 살려고 했을 때 5만 개가 넘게 줘야지만 살 수가 있었겠죠. 16년, 2020년, 2024년. 지금은 5개 정도의 비트코인만으로도 충분히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시기가 됐습니다. 미래에는 1개를 가지고도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게 되겠죠. 암호화폐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코인의 투자, 중장기적인 비전으로 가져간다면 그 어떤 자산 클래스보다 부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포텐셜이 있다라는 거 명심하시면서 비전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에이플 회원님들은 내일 저녁 8시에 라이브에서 뵙고요. 모두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